한동훈에게 이런 체포 메시지를 전해준 이가 바로 탄핵 기획팀 에이전트다라는 거죠. 누가 누구와 내통했는지, 아니면 누가 누구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누가 누구에게 이용당했는지, 한동훈이 누구에게서 정보를 얻었는지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윤상현 의원이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증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내란 공작, 협작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6차 한판 뒤집기 되고 있죠. 이 증언을 했던 곽종근 그리고 홍장원의 체포자 메모가 상당히 오염됐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판으로 봤을 때 이 공작의 냄새가 풀풀 풍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내란의 세력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타겟으로 지금 무차별 사냥을 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한동훈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일단 내란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장원 메모에 체포자 명단에 이 본인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으로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나를 체포하려 했었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들의 그 시나리오에 함께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발당한 한동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현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의 고발, 내란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요. 요거 조금 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윤상현 의원이 지금 현재 굴러가는 판을 딱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내란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많은 공작이 있었다. 그 근거로는 홍장원의 이 체포자 메모, 그리고 눈물 질질 짜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이 두 사람의 진술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들의 말을 근거로 모든 전국의 흐름이 계엄의 곧 내란이다 라고 폭풍 치듯이 막 휘몰아쳤다. 이들의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좀 찍고 있으니까 탄핵몰이 해가지고 야 빠르게 후닥후닥 치워버려.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5% 찍고 이러면 우리 말만 국민들이 들을 거야. 언론도 우리가 장악했잖아. 한번 조져대. 이렇게 갔는데 시간이 이제 길어진 거죠. 왜냐하면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가 뭐였냐라고 보면 슬프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스스로 좀 포기했다라는 느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후에 국민 담화 그리고 공수처의 체포 그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보면요. 진실을 밝히겠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요. 움직여달라. 함께 싸워달라. 이 메시지가 처음부터 똑같았습니다. 조금의 워딩의 차이만 있을 뿐. 그리고 도우는 세력들이 좀 많다라고 해야 되나?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라는 이슈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이 눈을 뜰 수 있는 뭔가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불공정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유튜브 세상에서도 많은 서포트가 있었어요. 그게 참 슬프게도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점인데, 그것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그 탄핵 정국의 판과는 완벽히 다른 거죠. 탄핵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우상향인 거예요. 지금 곧 60% 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헌재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문영배의 얼굴 그 표정과 지금 문영배의 표정을 보세요. 완벽히 달라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고 증언자들이 나와서 하는데 굉장히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앞뒤 30분 간격으로 달라지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러니까 이재명만 믿고 이제 권력에 줄 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나리오에서 지금 문제가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거야.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무서운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이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역할을 어느 정도 잘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전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시나리오가 진행된 것,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지금 고발을 해야 된다. 국민들이 요쪽 포인트야. 요쪽에 이제 우리가 공격해야 될 대상이야라고 지금 좌표를 찍은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좀 볼만한 게 뭐냐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움직였던 것,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신문 한마디 없이 이 사람들의 증언으로만 모아서 검찰이 공소장을 만들어서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 공소장 내용만 봐도 어이가 없어요. 이 검찰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소설을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진두지휘한 쪽을 딱 보니까 한동훈의 2년 후배 박세현이란 말이죠. 이게 뭐지? 이게 다 어찌저찌 막 연결이 다 한동훈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딱 가결되자마자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본인이 조기 대선판에 시동 걸려고 했었죠. 그런데 당대표직에서 쫓겨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는 2차 체포 때 그때 전날 훗날 앞뒤로 한동훈이 메시지를 내면서 복귀서를 또 흘립니다. 이 모든 사인들로 봤을 때 한동훈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담화를 딱 했을 때 한동훈이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내란을 자백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민주당이 짜놓은 판에서 홍장원의 메모, 체포 명단,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딱 나왔을 때 요거를 짜놓은 판을 한동훈이 딱 들고 와서 당내 분열을 일으키고 내부 총질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내부에서 흔들었잖아요. 이 모든 판을 봤을 때 정말 내란 혐의로 한동훈을 고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동훈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라는 거죠. 서울 서부지법 사태 피해자들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인데요. 이 변호사는 지금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가요. 이 한동훈을 고발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보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임에도 정상적인 직무를 볼 수 없다. 모든 것을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 외교까지도 정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도전을 했었죠.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이제 국민의힘 당서로 불러가지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말하면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니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당대표인 지가 뭔데 직무를 정지시키나 마나 외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손떼게 하겠다라고 하나 정말 막 분노가 치밀었잖아요. 이 부분을 포인트로 딱 잡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니냐, 이게 내란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고발 사유로 지금 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표에 불과한 사람이 대통령, 국무총리 협박한 다음에 담화를 열었고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거나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벌였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라는 거죠. 한동훈이 지금까지 고발당한 것 중에 그냥 유야무야 사라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논란이 됐던 이 자녀 한유진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막 부흥 띄우고 전당대회 동안에도 막 있다가 갑자기 당대표가 되자마자 민주당에서 없던 일로 입이 쑥 들어가죠.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죠. 한동훈이가 민주당에게는 적대적인 세력이 아니구나. 같이 손잡고 가는 사이구나. 아니나 다를까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총질을 해댔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요거 꿀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특검 뭐 얘기하면서 괴롭힐 필요 없잖아요. 내 편인데. 그런 식으로 좀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본인의 댓글팀 운영 의혹이 있었죠. 이거 한동훈이가 이거 고발당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 고발을 접수했어요. 고발인 소환 조사해가지고 진행했는데 그 후에 말이 없습니다. 이게 드루킹 댓글 사건하고 별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배 상임대표가요.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조성, 그러니까 댓글팀을 운영했다. 이게 지금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댓글팀을 운영한 것이다. 여론을 조작했다. 라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내용이 뭐냐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오동훈이가 있는 공수처에 뭐 고발을 해봤자 뭐 답은 정해졌죠. 오동훈이가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을까요? 한동훈이 적극 추천했다라고 하죠. 이 한동훈을 고발한 사건이요. 검찰을 거쳐가지고 경찰로 이첩이 됐는데 이 경찰은 조국과 고발 사건이 비슷하네 이러면서 병합해서 수사할 방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은 말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고발 사건이 뭐가 있냐? 게시판 사건이 있죠. 게시판 사건이 있으면서 단계 게이트라고 키워갈 때쯤에 한동훈이 어떻게 합니까? 당 명의로 그 단계 게시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고발을 했죠. 한동훈 이름으로 안 했습니다. 당의 명의로 했다라는 거죠. 이게 법꾸러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죠? 왜냐? 본인의 이름으로 고소를 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단계 게이트는 이 본인의 이름과 같은 8명이 있었다. 나는 쓴 적이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전략적 봉쇄수를 쓴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고발할 예정이다. 이러면서 언론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상대로 개인이 덤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요때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뭐 끝에 흐지부지 없어지는 걸로 문제가 조용히 사라졌다라는 거죠. 한동훈이 지금까지 이렇게 한 짓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 법적으로 어떤 해석을 내놓기 전에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 한동훈이라는 이 배신의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1등 공신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한동훈이 홍정원 메모를 가지고 포인트를 딱 잡았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 반국가 세력으로 잡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선동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실은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이제 대답을 할 차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경로로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한동훈에게 이런 체포 메시지를 전해준 이가 바로 탄핵 기획팀 에이전트다라는 거죠. 누가 누구와 내통했는지 아니면 누가 누구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누가 누구에게 이용당했는지 한동훈이 누구에게서 정보를 얻었는지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거북스러운 이름 한동훈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그리운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